논술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논술 교육학이 아니라 교육학 논술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그 교육학 교수들이 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우리가 논문을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논술입니다, 논술. 그래서 형식 점수가 대략 5점이나 4점 이렇게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 서론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건 너무 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자꾸만 그 겁을 준단 말이에요. 서론은요 대주제가 나올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대주제라고요. 그러니까 대주제를 서론 출발할 때 올려 쓰시면 돼요. 첫 문장을 그렇게 쓰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제 그 4가지 소주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4개나 5개. 그거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돼요. 진짜로 제 말을 믿으십시오. 채점 그렇게 엄밀하게 하질 않습니다. 그냥 서론, 본론, 결론, 형식 맞췄나? 그 다음에 대주제가 들어가 있나? 그 정도예요. 형식. 대주제하고 연결되는 것도 1점이라고요. 서론, 본론, 결론, 형식만 맞춰도 1점이에요. 나머지는 논지, 논거가 확실한가? 표현력은 확실한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서론 어떻게 써야 돼? 그런 거 절대 겁먹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교육학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육학 논술이지 논술 교육학이 아니라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논문 쓰는 거 아니에요. 논술이지. 그러니까는 서론과 결론과 본론에서 서론 쓰는 거 그렇게 많이 애쓰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본론이야, 본론. 물론 서론도 당연히 중요하지.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갖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학 내용을 모르는데 어찌 쓰겠습니까? 근데 이게 풍토가 희한하게 돼갖고 그냥 서론 쓰는데 본론 쓰는데 그게 첨삭이요? 그거 한 번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교육학 내용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자, 여러분들한테로 채점 기준표도 논하드렸습니다. 그 채점 기준표대로 여러분들 이제 채점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논술의 전체 개요도가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여러분들한테로 논술의 전체 개요도를 올렸으니 그 논술의 전체 개요도를 보시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논술의 전체 개요도를 먼저 잡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논술의 전체 개요도를 잡고 나서 거기다가 내용 잠깐 언급하고 그대로 쓰시면 돼. 이렇게 안 하니까는 글의 내용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발 충분합니다, 시간.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배점에서 이야기하는 대로만 쓰시면 돼. 예를 들어서 학문중심 교육과정에 대해서 쓰라 그러는데 뭐 쓸데없이 교과중심 교육과정은 어떻고 경험중심 교육과정은 어떻고 학문중심 교육과정은 어떻고 인간중심 다 필요 없어요. 채점은 학문중심 교육과정만 채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가지 쓰라면 2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를 쓰시오 그러는데 첫 번째 두 가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이거 1, 2번이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3개, 4개 이렇게 더 쓴다? 이거 채점 안 해요. 이것만 채점을 해요. 혹시라도 이거 틀렸어? 그리고 이거 틀렸어? 3, 4번은 맞았어? 그럼 3, 4번을 맞는 걸로 해줄까? 아니에요. 이거 빵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첫 번째 두 가지 쓰라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명확하게 쓰시면 돼. 이거 틀리고 2, 3번, 4번 내용이 맞았다고 이거 3번, 4번이 맞았으니까 이거를 맞게끔 해주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채점을 해요. 그러니까는 쓸데없는 거 쓰니까는 시간이 부족한 거야. 여러분들 특징이 이거예요. 여기까지 써.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요구하는 대로만 쓰시면 돼요. 명칭 쓰라면 명칭 딱 쓰면 그 1점이야. 그리고 그 특징 두 가지 쓰시면 두 가지만 딱 쓰시면 돼요. 자, 나중에 또 여러분들하고 공개 모의고사라든가 이럴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이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그 대주제는 인문학적 소양을 고양시키는 것, 즉 높이는 거를 대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소주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논술의 전체 개요들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교육 철학이 이제 4점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교육 철학의 명칭, 이렇게 교육 철학이 있고 이 교육 철학에서 명칭, 그 1점이야 이거. 왜냐면 이게 4점이잖아요. 그리고 한 개, 3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요게 3점이 되는 거예요. 3가지면은 각각 1점씩 되는 거예요. 2가지면 각각 1점씩 2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평가 유형이에요. 이 평가 유형도 지금 4점 처리돼 있잖아요. 근데 장점, 단점을 쓰라 했으니까 이게 2점, 2점이 되는 거예요. 각각 2개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교사의 역할을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사의 역할을 2가지잖아요. 교사의 역할이 2점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2개만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생교육 이론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 이론. 이게 이제 4점으로 되어 있는데 명칭 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5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칭 1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특징이 4가지죠. 이게 4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전체 개요도 여러분들 거기 나온 것처럼 전체 개요되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명칭이 뭐고 그다음 한 개가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으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글을 전개해 나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글의 흐름이 흐트러지진 않을 겁니다. 자, 보십시다. 일단 그 교사 김정겸이 만든 프로그램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그 프로그램 내용을 보게 되면 교육 목표는 이성 개발과 학습자의 지적 능력 개발이라는 거예요. 이성 개발 그리고 지적 능력 개발이다. 그리고 교육 내용은 배우기 어려운 교과목, 교양과정, 그리고 고전적인 자료이다. 그래서 이제 기타 부분은 보수적인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교육 철학의 명칭은 항존주의가 돼요. 항존주의. 그러면 항존주의는 항상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 있잖아요. 요 진보주의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항존주의예요. 미국의 현대 철학을 보면은 요 진보주의 때문에 나온 것이 본질주의고, 첫 번째 나온 것이, 그리고 요 진보주의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나온 것이 항존주의예요. 요거는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흐름 변천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진보주의에 대한 반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항존주의 다음에 나온 것이 그 진보주의와 가장 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재건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보주의가 사실상은 말썽장이에요. 그러면 이 항존주의는 뭐냐? 이성개발이에요, 이성개발. 그럼 진보주의하고 항존주의를 비교했을 때 그거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사랑과 빵 중에서 뭘 좋아하냐? 그러면은 이 진보주의는 빵이라는 거예요, 빵. 항존주의는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빵 없이도 살아. 사랑이야, 이거예요. 근데 이쪽은 사랑 웃기고 하네. 웃기고 있네. 난 빵이야, 이거예요. 빵이야. 저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얘네들을 봤을 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즉 얘네들이 얘네들을 바라봤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게 기계주의고 물질 만능주의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학의 합리성만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러다니까 보니까 딱 뭐가 나온다? 인간을 소외시키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요새 한번 보세요. 빵빵하다 보니까는 부모가 자식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돈이야 돈. 그러니까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항존주의에서 뭐냐? 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고 가는 것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 구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항존주의에서 따진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거든, 이성. 이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위대한 고전을 읽자는 거예요. 고전을. 그래서 이게 위대한 고전이 뭐냐? 허친스가 얘기한 것인데 이걸 이제 대저서라고도 해. 대저서. 더 그레이트 북스 그러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생이 읽어야 할 필독서 100권 이렇게 지정하듯이 허친스가 그렇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류를 파멸해서 이끌기 위해서는, 그 구원해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100권 정도를 읽어야 이런 이성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조사라는 말이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존주의에서는. 그런데 이제 항존주의 문제점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점을 끄집어내 봅시다, 한번. 자, 고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항존주의가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인데,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이야. 그 고전을 읽으라는 건데, 결국은. 자, 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중세, 이 5세기에서 15세기까지를 중세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중세에서는 신본주의잖아요. 신이 짱이잖아.
근데 이 시기를 갖다가 무슨 시기라 그런다? 우리가 이제 암흑이라고 그러잖아. 암흑. 암흑의 시대다. 그러면 빛의 시대가 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빛의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15, 16세기 여기가 인문주의 시대인데 인문주의 시대를 갖다가 빛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암흑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나자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쪽에서는 창의력이 없지만은 여기는 저 뭐예요? 창조의 시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끈 것이 이제 메리츠 가문이죠. 메리츠 가문인데 어쨌든 인문주의는 저 표방하는 것이 뭐다? 자, 신본이 아니라 인본이라는 거예요. 인본. 인간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딱 얘기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예부흥이잖아, 문예부흥. 르네상스란 말이에요. 돌아가자는 거야. 문예를 부흥하자는 거예요. 부흥시키자. 그러면 부흥시키기 위한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저기 고대 그리스로 가보자는 거예요. 이 고대 그리스의 문화와 예술을 부흥시키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갔냐면은 로마 시대로 왔죠. 로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라틴어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문주의 시대에서 인문주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 도대체 이 고전을 읽을 수 있는 저 그리스나 라틴어를 알아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귀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귀족. 그래서 이 인문주의가 귀족주의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고전 중심의 교육과정은 결국 뭐예요? 소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라는 점이 나오는 거예요. 소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문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인문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거예요. 소수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현대의 교육, 기회, 균등 사상과는 거리가 먼 거죠. 또 지식 중심의 교육이잖아요. 지적 능력 개발이기 때문에 지식 중심의 교육이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프로그램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 유형의 장점과 단점은 뭐냐? 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결과 중심의 평가잖아요. 결과 중심의 평가. 그러니까 이제 항존주의 있지 않습니까? 이 항존주의는요, 진보주의는 절대 평가라 한다면 항존주의는 상대 평가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절대 평가는 논술에서 2번이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항존주의에서는 상대 평가, 그러니까는 결과를 중요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과 중심 교육 과정이 결과 중심의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상대 평가의 장점, 절대 평가의 장점, 절대 평가의 장점은 상대 평가의 단점으로 갈 것이고, 이 단점은 장점으로 갈 것이에요. 상대 평가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프로그램에서의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 이거예요. 그럼 또 이 기본적인 역할은 뭐겠습니까?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결국은 항존주의 아닙니까? 항존주의다 보니까는 교사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식 전수형이에요. 지식을 전수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전 중심의 교육과정의 내용이니까는, 그래서 반드시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지식. 왜? 항존주의에서는 항상 존재하는 거야. 항상 존재. 그러니까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변의 진리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항존주의자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친스가 있습니다. 허친스가 학습사회라는 말을 처음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학습사회가 무슨 학습사회다? 평생학습사회죠. 평생학습사회. 그래서 허친스가 주장하는 것이 자유교양형 평생학습사회입니다. 자유교육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자유교육이 여러분들 인간의 마음에 무지, 오류, 환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합리적인 마음을, 이성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나 오류나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고전. 지금 항존주의로 얘기하면 고전을 읽자는 거죠. 고전. 이게 이제 지식의 형식이 되는 겁니다. 피터스로 얘기하면은 지식의 형식이 되는 거예요. 피터스로 얘기한다면은 합리적인 마음 개발이 되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지식의 형식이요. 주지교과 아닙니까? 주지교과. 주지교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보실까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상상력,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탁 넣으면 돼. 왜냐면은 대주제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해서 비록 주지교과에 의한 소양이지만 고전을 통한 교육이 가장 타당하다고 쓱 끌어내는 거예요. 왜? 항존주의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으로 이제 쭉 내려오면은 제가 검은 거로 이렇게 밑줄 그으신 것만 보자 말이에요. 교훈의 임무는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기본 원리를 발견해서 평가하는 데 있다 이겁니다. 이제 교훈의 역할이겠죠. 시공을 초월하여. 항존주의가 얘기하는 게 뭔데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건,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건 인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도 동일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의 임무는 시공을 초월하여 변하지 않고 존재하는 기본 원리를 발견해서, 그게 바로 고전을 읽어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본론을 보겠습니다. 한 개점 보겠습니다. 첫째, 진보주의를 전면 부정하면서 현대 문명의 위기를 고대나 중세의 절대적 진리를 통해서 극복하려는 교육인데, 따라서 자, 고딕으로 되어 있죠. 밑줄 그어져 있죠. 고전 중심의 교육과정은 주지주의 교육이며 인문주의에 빠지기 쉽다. 이게 이제 한계라는 거죠. 한계. 그런데 둘째요. 고전 중심 교육과정은 소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라는 거였죠. 세 번째, 인간의 본질은 불변이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은 불변이 되는 입장 얘기했었죠.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던 인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교육도 같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항존주의의 커다란 모토예요. 대전제라고요. 다시 뭐라고요? 시작.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살건 인간의 본질은 같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도 교육도 같아야 된다. 이게 항존주의에서 대전제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불변이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도 불변해야 된다는 입장, 이거 자체가 뭐예요?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잖아요. 생활 적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진보주의가 말하는 것은 뭐냐? 진보주의는 시대가 자꾸 변해. 그러니까 그 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항존주의는요, 보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수적 기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진보주의 이렇게 해서 여기 과거로 보고 여기 미래로 봅시다. 이 과거도 대과거로 보겠습니다. 여기를 과거로 보고 여기를 현재로 보겠습니다. 대과거라는 것은 이 과거보다 조금 더 오래된 과거를 대과거라는 겁니다. 현재, 이거 진보주의입니다. 진보주의는 현재가 자꾸 변하잖아. 그러니까 변하니까 뭐야? 그 변하는데 적응해 나가는 적응적 기능을 중요시합니다. 이 과거를 강조하는 것은 진보주의 다음에 나온 본질주의는 과거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이 대과거를 중요시하는 것은 항존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놈은 특징이 뭐냐? 보수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주의는 뭐냐? 에센스예요, 에센스. 그러니까는 저 전통문화 유산 중에서 전통문화 유산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에센스는 기초 화장품이잖아. 가장 본질적인 거,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것을 뽑아서 교과서에다가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조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지만 여기는 이제 더 위대한 대과거로서 항존주의,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국가론도 읽는 겁니다. 거기다 그리스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래를 이제 지향하는 것은 뭐냐? 바로 재건주의예요, 재건주의. 재건주의는 뭐야? 현재가 썩어 빠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건하자, 개조하자 이거예요. 개조하자. 그래서 미래 사회를 창조하자 이렇게 나와. 미래 사회를 창조하자. 그래서 여기는 창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창조적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술과에서는, 미술 전공에서는 이게 옛날에 3년 전인가요? 논술로서 10점짜리로 나왔단 말이에요. 전공시험 문제. 창조적 기능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런 거는 어느 전공에 잘 봐주십시오, 이런 건 어느 전공에 잘 봐주십시오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서 저거 미술 전공 잘 봐주십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던 거라고요. 그래서 한계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평가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상대적 서열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상대평가는 여러분들 통계적 처리가 용이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상분포 곡선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한 줄로 세우기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겸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고준이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고, 이렇게 상대적 서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둘째, 경쟁을 통한 외발적인 학습 동기의
형성에 도움을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상대평가의 문제가 뭔데요? 경쟁을 너무 문제점이 그거라. 경쟁을 너무 강조로 해. 그러다 보니까는 정신위생상 안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위생상 안 좋은 겁니다, 사실상은요. 여러분들 지금이야 괜찮지만은 10월달, 9월달 가봐야 아주 예민해지고 같은 전공끼리는 서로 말도 잘 안 섞으려고 그래. 거기다 특히 또 같은 지역을 시험을 봐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로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원 평가 방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평가 방식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은 외국어, 영어는 여러분들 절대 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수능에서. 어쨌든 두 번째, 경쟁을 통한 외발적 학습 동기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절대 평가는 여러분들 내발적 동기야. 그래서 자신감 뿜뿜 이거야. 자신감을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외발적 동기야. 다시 말해서 그 외발적 동기를 형성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1등 했을 때 상이 주어지는 거야, 그냥. 단점은 지나친 경쟁심 유발로 인성교육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요새 정준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재벌 3세들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얘네들 왜 그럴 것 같아요? 너무 경쟁 위주의 교육이었어. 그리고 얘네들이 결국 뭐예요? 인성이 잘못된 거예요, 인성이. 조인성 씨가 기분 나쁘겠지만은, 조인성 씨가 인성이 잘 됐죠. 얘네들 인성이 안 됐습니다. 못 되쳐먹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에게 자유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어. 우리 지금 여러분들 상대평가 문제가 뭐예요? 자꾸 한 줄로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네들에게는 부모들도 그러는 거잖아. 네가 최고야. 너가 잘 돼야 돼. 그리고 잘 살고 잘 먹어야 돼. 사람이 되라는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여러분들 외재적 목적만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의 풍토가 그러기 때문에 내재적 목적이 중요한 이유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재적 목적에서 강조하는 게 뭐게? 인성이에요, 사실상은. 그래서 여러분들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의 관련성에 대해서 논술이 나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니 학교에 가면요, 당연히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얘네들은요, 그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런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저 연예인들 되고자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가서 춤만 추고 노래만 부르잖아요. 진짜 그네들에게 철학교육이라든가 이런 역사교육이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 사람 됨됨이의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일단 통과가 돼야 노래도, 그리고 그런 공부를 계속 해야지. 노래와 춤은 조금만 노력해도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요. 근데 인성은요, 조금만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네들 데려다 놓고 맨날 춤이나 추고 노래나 부르게 하고 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재벌 3세들도 그렇잖아요. 쟤네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도 돈만 쫓는 거잖아요. 쾌락만 쫓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라고요. 아주 저급한 욕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진짜 중요한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자꾸만 잠재적 교육까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자유교육이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절대평가가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히 알아야 학교에 가서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면접이 강화가 되는 게 왜 그런데요? 인성이 된 교사를 뽑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둘째, 암기 위주의 교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학습 효과가 판정이 어렵다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항전주의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역할은 뭐냐? 지식전수형이라 그랬잖아요. 지식전수형입니다. 이 경우는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이고 문화 전달자가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식전수형이고 문화 전달자가 되는 것이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가 문제인데 인류문화 유산 중에서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진리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언적 정당화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선언적 정당화는 뭐예요? 선언적인 내가 인생을 살아가기 이전부터 선험, 앞선자, 경험험자, 내가 경험하기 이전서부터 이거는 필수 과목이야. 철학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지식의 형식이 8가지로 주어지잖아요. 피터스가 얘기하는 것이 그 철학이 들어가고 역사가 들어가고 문학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문사철이야. 앞글자 떠서 문학, 역사, 철학 줄여서 문사철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 말고 또 종교, 도덕적 지식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봐요. 여태까지 수천 년 전서부터 많은 교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진다고. 그런데 이 철학이나 자연과학이나 또 종교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수천 년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해와 수학도 역시 그렇고 그거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속된 말로 또라이가 되는 거야. 인성이 못돼 처먹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교과목들은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천 년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공부해라 이겁니다. 쓸데없는 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거 다 사라지는 학과목이야. 진짜 인간의 영혼을 고귀하게 하고 인간성을 보존시킬 수 있는 이런 교과목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기 그 수천 년서부터 지금까지도 존재하니 타당하다 이거야. 그래서 공부해라 이겁니다. 그게 선언적 정당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인류 문화의 유산 중에는 변함없이 우리 삶에 필수적인 진리가 존재하고 선언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보편적이고 항구적인 지식이나 진리는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평생학습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유교양형에 보면은 허친스, 그 다음에 포르죠. 그 다음에 이제 들로우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자유교양형 학습사회에서는 강조되는 것이 learning to have가 아니에요. 즉 소유하기 위한 학습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유하는데 뭘 소유하느냐? 지식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 권력을 소유하기 위한 학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애들 망쳐요. 요번에 그 연예인들이라든가 재벌 3세처럼 애들 망가져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교육 투자론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교육이 돼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포르 같은 경우도 소유와 존재학습을 얘기하는데 소유학습보다는요 존재하기 위한 존재학습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학습 유형을 이렇게 나눴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learning to be입니다. 존재하기 위한 학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탈교육 투자로서 학습 사회를 전개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허친슨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미래가 가면은 어떻게 되나? 노동 시간이 단축된다고 보는 거예요.
노동시간이 단축이 돼. 다시 말해서 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간적이 될 기회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거야. 여태까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자꾸만 매달리게 되면은 사람 추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부모나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뭐야? 인간이 되라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돼?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자리를 잡았어? 그럼 뭐야? 저 혼자만 생각하지 부모는 생각 안 한다고. 주변 사람들 배려가 없어진다고. 왜? 내가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뭐. 그러니까 인간이 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노동시간이 단축돼서 일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살기 위해서 먹느냐, 어떤 거로 대답할 거냐,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래서 이 대답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먹는 것이 목적이 되잖아. 여기는 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게 먹는 게 목적이 되면은 결국 뭐예요? 매슬로우로 얘기하면은 아주 저급한 욕구인 생리적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씁쓸해지는 겁니다,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자꾸 하는 게 이 먹방이라는 거, 이 먹방, 먹는 방송, 그거 더러운 거예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뭐야? 앵겔계수만 또 높이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귀한 건 뭐예요?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러닝 투비가 되는 거예요. 존재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처럼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개인적으로는 인간적이 될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셋째, 성인이 되어서 학습을 계속하는 것은 인간성의 상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허친스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인간성 상실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고전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교육 목적은 직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는 것에 두어서 가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학습 사회가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즉 학습과 자아실현과 인간화는 삶의 가치 전환에 성공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 결론을 한번 또 읽어보시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육학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철학 박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외대 철학과에서 또 철학 교수를 작년까지도 했었는데 그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책 읽어라. 책 읽고 논리를 갖춰라.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거지.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형식보다는 내용이 알찼을 때 형식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결정해놓고 내용을 채워놓으면요, 그 내용이 잘못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형식에만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채점 기준표를 보게 되면은 그 한계점의 이제 첫 번째 그렇게 다 써놨습니다. 한계점의 첫 번째는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은 주지주의 교육이며 인문주의에 빠지기 쉽다. 두 번째, 고전 중심의 교육 과정은 소수 엘리트 위주의 교육이다. 이렇게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 채점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요거 이제 첨삭은 인강으로 수업 듣는 선생님들 첨삭은
요거는 이제 그 티치스파로 보내서 티치스파에서 이제 저한테로 넘어올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이름, 그리고 여러분들 그 PDF 파일로 보내시지 말고 그냥 한글 파일로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 전공, 전화번호 이렇게 같이 써서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를 해서 여러분들 거 출력하고 그래서 시간 물어보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서 첨삭을 해드릴 겁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